오래 기다리셨죠? 네이버 여행 플러스와 가이드 라이브가 함께 진행하는 랜선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 런던 내셔널 갤러리 토슨트 클래스의 신기환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랜선 여행지 이 내셔널 갤러리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좀 짧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너무 그리운 그곳 내셔널 갤러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멋진 그 내셔널 갤러리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대부분의 미술관들, 갤러리들이 또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시가 바로 런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런던을 여행한다면 짧은 일정일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꼭 미술관이나 갤러리 한두 곳 정도는 방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영국 최고의 미술관, 영국의 국립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적인 명화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오늘 제가 준비해온 그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화가의 이름은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 작품명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생소한 화가, 생소한 작품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당당하게도 내셔널 갤러리의 무려 첫 번째 1호 소장품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선정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 작품 그린 화가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 사실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베네치아 출신이거든요. 로마로 이제 이후에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고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 한 명이죠. 미켈란젤로와 매우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던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정말 손꼽히는 화가 중 한 명이 바로 이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인데, 이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에게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누가 왜 주문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메디치 가문의 줄리오 데 메디치라는 분이 교황이 되기 전, 즉 추기경 시절에 바로 이곳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나르본 대성당을 꾸밀 재단화를 주문하면서 이제 제작이 되게 된 건데,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성경 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정확히 4일째 되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다시 잠시 살아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금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프랑스의 나르본 대성당은 나사로의 유해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작품 오른쪽에 보시면 주변의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피부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작품의 주인공인 나사로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 속 주인공인 이 나사로의 모습은요, 실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드로잉을 기반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은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미켈란젤로, 이 위대한 두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론치노라고 하는 화가는요, 16세기 중후반 이 매너리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거든요. 사전적으로는 이 라파엘로가 사망한 1520년부터 바로크의 시작인 1600년까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한 80여 년간의 짧은 시대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 16세기 미술가들은 이 대가들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았을 겁니다.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투적인 기존의 미술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 작품
매너리즘 시대를 대표하는 내셔널 갤러리의 정말 자랑스러운 작품이거든요. 브론치노라고 하는 화가는요,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이 브론치노도 메디치 가문의 궁정화가로 일했었던 정말 당시 피렌체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였는데, 사실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그림 속에는 수많은 상징과 암시, 그리고 매우 교훈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정체 모를 남녀가 서로를 껴안은 채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황금사과와 날개, 그리고 화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와 사랑의 신 큐피드의 상징이죠. 비너스는요, 큐피드의 화살통에서 화살을 몰래 빼고 있고요. 큐피드는 비너스의 머리에서 왕관을 몰래 벗기고 있습니다. 지금 비너스와 큐피드는요, 엄마와 아들이라는 이 서로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몰두하는, 그리고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진실되지 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손 가득 장미꽃을 들고 있는 이 금발의 소년, 얼핏 보면은 비너스와 이 큐피드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소년의 오른쪽 발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발이 장미 가시에 찔려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어요. 이 축복보다는 이 무절제한 사랑에 취해서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는 육체적 쾌락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인물이랍니다. 이번에는 소년의 뒤에 보이는 이 섬뜩한 표정의 소녀를 살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파충류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 손에는 달콤한 벌꿀을 쥐고 있고요, 오른쪽 손에는 따가운 전갈의 독침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마저도 바뀌어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완전 옳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변덕 혹은 기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큐피드 왼쪽 보시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는 인물 보이실 겁니다. 유독 피부색이 어둡습니다. 매독, 성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윤리 없는 쾌락의 종말은 결국 고통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 위쪽을 좀 살펴보실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뒷머리가 깨져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망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을 푸른 장막으로 이렇게 뒤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 노인이 화를 내면서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어깨 위를 살펴보시면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바로 시간의 신 크로노스인데, 마치 망각은 사랑에 빠진 이를 눈멀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의 신은 이 장막을 다시 이제 거두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하게 되는 이 사랑의 허무함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브론치노는요, 수많은 상징과 암시, 즉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이 어리석음과 변덕, 기만, 고통 혹은 허망함 등을 동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되고 사려 깊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적이고 우아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 수수께끼처럼 이 그림 속에 감춰진 상징들을 하나씩 깨닫는 순간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적으로 비유하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지 못한 그런 내셔널 갤러리의 정말 주옥 같은 명화들, 그리고 오늘 사실 소개해드린 작품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어떤 내용의 그런 랜섬 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또 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내셔널 갤러리 랜선 도슨트 클래스의 신기환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